안녕하세요, 홀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주 영상에 이은 혈당관리 식단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었던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팁들과 더 많은 혈당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의 반응은 다 달라요. 유전적인 요인, 생활습관, 장환경, 스트레스 등 다 다르기 때문이죠. 심지어 저도 잠을 잘 잤는지, 생리기간인지, 스트레스가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음식이라도 혈당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팁들도 참고하는 수준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루는 개인적인 일로 잠을 늦게 자는 일이 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수면의 질도 좋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분명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혈당의 폭이 너무 커져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이 인슐린에 덜 민감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돼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키고 식욕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혈당이 쉽게 상승한다고 하죠. 모든 건강의 기본은 충분한 수면임이 분명합니다. 충분한 질 좋은 수면 꼭 잘 챙기세요. 그리고 생리주기에 따라 혈당의 변동성이 더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생리 전에 혈당이 더 쉽게 오르고 내린 경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글루코프 대표님께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이 한 달 여성분들의 생리주기를 사계절이 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계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호르몬이 오르고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성분들 호르몬, 생리주기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트로겐, 다른 하나는 프로게스테론.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높아질 때는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잘 안 떨어지고 더 등락이 심할 수가 있는데요. 언제 이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높아지냐 하면 보통은 생리 좀 전에 PMS 기간 때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생리가 끝나가고 나서는 다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증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슐린 민감도가 증가를 하면서 혈당 조절이 좀 더 원활하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식사는 정말 우리의 하루 혈당에 큰 영향을 미쳐요. 아침 식사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점심, 저녁 때 나의 식욕과 혈당 등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정제 탄수화물이 가득한 밥, 빵, 면 위주로 하게 된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서 곧 배가 다시 고파져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입이 터진다고 하죠. 금방 배가 고파지고 당을 찾게 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단백질 지방 중심의 저탄수 아침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오후에도 훨씬 혈당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식초를 먹으면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받지를 못했어요. 아주 미미한 차이라서 크게 효과는 보지 못했고요. 아마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 대신 차이를 본 거는 식사 전에 단백질이나 지방을 좀 먹어준 게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사하기 전 삶은 달걀 1개나 견과류 1줌 정도 먹고 식사를 시작하면 확실히 그렇지 않은 것보다 혈당의 변동폭이 더 적었어요. 단백질이나 지방의 소화가 더 천천히 이루어지다 보니 음식이 위에서 더 오래 머물게 하여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식할 때도 견과류를 챙겨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식사를 마친 후 20분 정도 걷는 것은 정말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막아주더라고요. 걸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혈당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가끔 식사 후 짧게 스쿼트를 하라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한 1, 2분, 2, 3분 스쿼트는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잠시 혈당이 내려가는 듯 했으나 다시 올라가는 더블업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좀 긴 시간을 산책하듯이 걸어주는 것이 안정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데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메뉴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 하루 종일 음식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고 또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먹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물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끊임없이 계속 먹었기 때문에 인슐린이 쉴 시간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평균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 횟수가 줄어 인슐린의 감수성이 증가하게 되고 혈당 스파이크도 덜 발생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루 평균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너무 자주 먹고 있진 않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혈당 실험을 위해 공복에 한번 쌀빵을 먹어봤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한 혈당 수치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정말 200이 훌쩍 넘어가는 걸 보고 정제 탄수화물을 빈속에 먹는 게 얼마나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지 정말 알게 되었어요. 정제가 덜 된 통밀식빵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할 만큼 올리긴 올렸지만 그래도 훨씬 올라가는 폭이 적기는 했거든요. 또한 저는 백미든 흑미든 아주 큰 차이 없이 혈당 스파이크를 다 일으키기는 하더라고요. 결국 너무 많은 탄수화물의 섭취는 혈당 관리에 좋을 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순서를 어떻게 먹느냐가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채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으로 먹는 것이 가장 혈당 관리에 유리한 순서라고 합니다. 가령 그냥 무화과를 공복에 먹기보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땅콩버터와 같은 단백질, 지방과 같이 먹거나 먼저 먹고 무화과를 먹으면 혈당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가령 회식을 한다고 할 때는 채소 샐러드를 먹고 고기를 먹으며 마지막에 소량으로 밥이나 국수를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혈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 채소와 단백질을 항상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과 디저트는 마지막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 그 순서 잊지 마세요. 먹는 속도도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빨리 먹게 되면 더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죠. 꼭꼭 씹어 마인드풀 이팅을 하면 혈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또한 음식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편견도 혈당을 올릴 수가 있어요. 즉 스트레스가 있는 식사는 혈당에 부정적이라는 거죠. 한 실험에서 밀크쉐이크에 원래보다 높은 칼로리의 정보를 붙였고 다른 쉐이크에는 낮은 칼로리의 정보를 붙였어요. 물론 두 쉐이크는 칼로리가 같아요. 그런데 높은 칼로리의 정보를 알고 쉐이크를 먹은 사람이 낮은 칼로리 정보를 인식한 후 먹는 사람보다 훨씬 혈당이 많이 올랐다고 있죠. 아무래도 높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로 아마 생각이 듭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란 말도 있잖아요. 너무 음식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으면 혈당에 부정적인 영향이 갑니다.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8가지 혈당 관리 팁 잘 들어보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은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연속 혈당기를 사용할 예정이시라면 수면, 식사, 운동,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나의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니터링하고 나만의 혈당 관리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제일 좋겠죠. 이제 저의 혈당 변동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었던 저의 혈당 관리 레시피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단백질원을 써서 포만감 있는 고단백 메뉴들을 중심으로 메뉴를 개발해 보았어요. 초가공 식품 없고 밀가루, 설탕, 유제품 없는 건강한 저의 식사 레시피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혈당 관리 메뉴는 홀썸의 저속노화 비프 원볼입니다. 이 메뉴에서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렌틸콩 밥을 활용할 겁니다. 우선 잎채소를 올려주세요. 다양한 잎채소를 쓰시면 됩니다. 한두 컵 분량의 샐러드 채소를 접시에 올려줍니다. 밀프렙 해둔 병아리콩이 있어서 한두 큰술 추가해 주었어요. 저는 향신료를 넣어서 살짝 구웠는데 그냥 삶은 병아리콩도 좋습니다. 저속노화 밥볼을 꺼냅니다. 이 밥은 저번 영상의 렌틸콩 밥을 50에서 70g 정도의 크기로 볼을 만들어 냉장실에 둔 거예요. 만드는 법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볼 한 개만 활용할 겁니다. 저속 노화 밥볼을 중앙에 올리고 살짝 구운 목초육 채끝살을 올려줍니다. 100g 정도 올려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러주고 발사믹 식초도 조금 뿌리겠습니다. 그러면 완성이 되었어요. 샐러드 고기 저속노화 밥볼 순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저속노화 비프 샐러드가 되겠죠. 다음 메뉴는 새우 아보카도 볼입니다. 16 정도의 혈당 상승을 가져온 혈당 관리에 좋은 메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새우 아보카도 샐러드와 비슷합니다. 우선 달군 팬에 새우를 익혀줄게요. 새우는 한두 컵 분량으로 넣어주세요. 따로 간을 하지는 않고 갈릭 파우더만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뚜껑을 닫아 찌듯이 익혀줄게요. 탈 것 같으면 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새우가 잘 익혀졌습니다. 볼에 미리 밀프렙해서 잘라둔 잎채소를 넣어줍니다. 다양한 잎채소를 넣어주면 장환경엔 더 좋겠죠. 그래서 어린 잎채소도 추가해서 넣어줍니다. 미리 밀프렙해둔 삶은 달걀도 슬라이스해서 넣어줄게요. 방울토마토도 있어서 몇 알 잘라 넣어줍니다. 포만감을 만들어줄 아보카도 반 개도 썰어 넣어줄게요. 찌듯이 익혀준 새우를 올려줍니다. 색깔이 알록달록하니 너무 예쁘네요. 밀프렙 해둔 익힌 렌틸콩도 샐러드 위에 올려줍니다. 이래서 밀프렙을 해두면 한 끼가 뚝딱 만들어지는 법이죠. 홀섭의 밀프렙 영상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건강한 불포화 지방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발사믹 식초도 둘러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맘때만 나오는 가을 자두인 추위도 같이 곁들일게요. 추위는 여러가지 과일 중에 저에게 가장 혈당을 안 올리는 과일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과일이 내 혈당에 유리한지 한 번쯤 확인해봐도 좋겠죠. 한 개 정도 먹어도 10 정도밖에 혈당을 올리지 않아 식사를 다 하고 마지막에 후식으로 먹어주는 녀석입니다. 이번 메뉴는 바질의 향긋함과 치킨이 너무 잘 어울리는 바질 애호박 치킨 볶음이에요. 혈당을 14 정도밖에 올리지 않는 착한 메뉴입니다. 닭 정육은 껍질을 벗기고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닭고기를 다 자르고 나면 바질 페스토 2큰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살짝 더 첨가해 줄 거예요. 바질 페스토로 마리네이드 되게 잘 섞어줍니다. 이번에는 유기농 애호박을 잘라줄 거예요. 돼지 호박인 주끼니를 잘라도 좋습니다. 유기농 애호박 반 개를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예열된 팬에 바질 페스토로 마리네이드된 닭고기를 넣어 익혀주세요. 너무 센 불에 익히지 말고 중불에 익혀주세요. 닭고기를 어느 정도 볶다가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뭉근히 찌듯이 익혀줍니다. 어느 정도 닭고기가 익으면 뚜껑을 열고 살짝 불을 올려 닭고기를 다시 볶아주세요. 바질 냄새가 너무 좋네요. 닭고기가 거의 다 익었을 무렵 자른 애호박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고 애호박이 뭉근하게 익혀질 때까지 두겠습니다. 애호박이 어느 정도 익으면 뚜껑을 열고 닭고기와 애호박이 잘 섞어지도록 저어줄게요. 애호박에서 육수가 흘러나와 촉촉한 볶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뚜껑을 닫고 뭉근히 끓이는 걸 참 좋아해요. 다 완성되었습니다. 접시에 담아 서빙합니다. 바질의 향이 너무 향긋하고 맛있는 혈당 건강에 좋은 한 끼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번 메뉴는 당면 없는 잡채예요. 한살림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살림에서 이용하는 두 재료인 얇은 삼겹살과 유기농 애호박이에요. 우선 애호박은 얇게 자릅니다. 국수 모양처럼요.
냉동 삼겹살도 같은 굵기와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워낙 얇게 나와서 자르기 쉽습니다. 해동이 살짝 되었을 때 자르면 더 잘 잘라져요. 예열된 팬에 올리브 오일 살짝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향이 올라오도록 마늘을 살짝 오일에 볶아주다가 잘라둔 애호박을 올리고 잘라둔 삼겹살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은 후 중불에 찌듯이 익혀줍니다. 어느 정도 익으면 뚜껑을 열어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볶아주세요. 애호박은 부드러워지고 삼겹살은 다 익을 때까지 볶아주면 됩니다. 한식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소금으로 맞춰도 좋지만 한식간장으로 간을 하는 게 더 감칠맛이 살아있어요. 다 익으면 그릇에 담아줍니다. 취향에 따라 생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뿌리고 깨소금을 뿌려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저는 잡곡밥 70g을 같이 곁들여 먹었는데 간을 싱겁게 해서 그냥 먹어도 좋아요. 국수 같은 질감이라 별미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얇게 썰었기 때문에 금방 익어 조리 시간도 정말 짧아요. 밥이 없어도 포만감이 있어 배가 금방 고프지 않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 밖에도 홀섬의 레시피 중에 야채찜, 썸머 샐러드, 아침 식사 메뉴들, 달걀 메뉴들, 밸런스볼, 컬리플라워 스프, 돼지고기 숙주국수, 미네스트로네, 사과 삼겹수육 등이 모두 혈당 관리에 좋은 메뉴들이니 그 메뉴들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정말 충분히 맛있고 배가 부르다는 것을 알려준 레시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배고픔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오르며 특정 음식에 대한 갈망도 거의 없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이번 혈당관리 영상 시리즈 어떠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할 필요는 없지만 혈당 관리에 저는 확실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혈당을 관리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면 참 좋겠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홀섬한 식사를 응원합니다.